환율 1,400원 시대, 당신의 통장은 정말 안전합니까? 뉴스에서 환율이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뉴스 속 숫자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는 밥값, 내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내 통장을 조용히 겨냥하기 시작하죠. 최근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긴급 개입 이후 지금은 1,430원대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부가 막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과 이건 더 큰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주장 중 누가 맞느냐를 따지기보다 지금의 환율 상황이 어떤 구조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숫자와 논리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 관찰 대상국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미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둘째,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셋째,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 규모 달러 순매수입니다. 이 중 두 가지에 걸리면 관찰 대상국, 세 가지 모두 충족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최근 발표 기준으로 이미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당장 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한국의 환율 문제는 이제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과 맞물린 국제 정치, 경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찰 대상국이나 환율 조작국 논란이 커지면 바로 IMF 같은 사태로 가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정, 그 자체보다 시장의 신뢰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불신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외국 자본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투자가 줄고 주식과 채권 시장이 흔들리며 환율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결국 핵심은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도 다르고 금융 시스템도 훨씬 정교합니다. 즉, 같은 방식의 IMF 위기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하기엔 환경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달러는 더 높은 이자를 찾아 전 세계 자금을 끌어당깁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환율은 더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오르면 금리 부담이 따라온다는 말의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 흐름은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기업의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기업은 결국 가격 인상이나 비용 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일자리 불안으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 보겠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약 0.13%포인트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약 3.4% 상승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물가 압력이 약 9.324%포인트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생활로 바꿔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식비, 교통비, 공과금, 외식비, 생필품에서 환율 영향이 겹칠 경우 한 달 추가 부담이 대략 14만 15만 원, 1년이면 17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 누적됩니다. 또 하나는 금리 부담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가정은 특히 민감합니다. 월 이자가 200만 원이던 가정이 금리 환경 변화로 250만 원이 되면 한 달 50만 원, 1년 6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정도면 가계 체력에 따라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환율 자체를 개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국가와 세계 경제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대비는 가능합니다. 첫째, 비상금 점검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목표로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구조 점검입니다.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이 유리한지 은행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소득 구조 점검입니다. 회사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기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자산 분산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 하나에만 두지 말고 분산이라는 원칙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황은 당장 IMF 같은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제 경고등은 켜졌다는 점입니다. 환율은 공포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남들이 숫자에 놀랄 때 우리는 그 숫자가 내 생활과 자산에 어떻게 번지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 이름처럼 딱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보고 실제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막연한 불안으로 흘려보낼지 차분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